반갑습니다. 오늘은 한정사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법을 다루다 보면 상당히 많은 용어들이 있죠. 그런데 이 용어는 사실은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용어는 서로 알아보기 위해서 정한 규칙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건지 그 쓰임새에 집중을 하고 그 쓰임새를 자연스럽게 이해해서 써야 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한정사인데요. 우리가 한정사다라는 말 중에 한정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한정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렇게 범위를 제한하는 것, 이런 것인데, 자, 이 범위를 제한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범위를 제한한다는 말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직접 수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교실에 있는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교실에 있는 소수의 몇 명으로 범위가 제한이 돼 버리겠죠. 이렇게 범위를 제한시켜주는 것, 모든 직접 수식은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한정, 즉 뒤에 이어지는 명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한정사는 다른 말로 지정을 하고도 불리고요. 뒤에 오는 명사, 우리가 뒤에 오는 이 명사를 아무리 길어져도 이 명사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얘를 head라고 쓰고, 자, 핵심 주어이기 때문에 핵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이 명사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범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오는 명사를 직접 수식해 주는 것이고요. 이 명사가 어떠어떠하다라는 정보를 미리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한정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처럼 한정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관사, 지시사, 소유격, 수령어, 부정어 등이 있는데요. 관사서부터 차례차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라는 말, 이것은요, 옛날에 모자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떠한 지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모자, 뭐 사모관대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런 표현으로 사용된 건데 이 용어 자체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어떠한 쓰임새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죠. 먼저 정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사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가 정해져 있는 것, 확정되어져 있는 것을 정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the, the 혹은 모음 앞에서는 the라고 발음이 되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정관사를 언제 쓰지? 헷갈릴 때는요. 기본 개념은 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 이런 개념이 사용이 되어지면 이때 정관사 더를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관사가 사용이 되어지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가 상황상 알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나타낼 때 바로 정관사 더를 씁니다. 자, 문 닫고 나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방에 있는 그 문인 걸 알고 있죠. 그때 사용되는 표현이 the door. 자, 그래서 실제 예문을 보면요. open the door. 그 문을 열어라. 이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이 어떤 문인지 알고 있죠. 이렇게 상황상 아는 것을 때 정관사 더를 씁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 나온 명사를 받을 때, 자, 처음 명사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어나 언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사를 다시 받았을 때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명사가 돼버리는 거죠. 이럴 때 바로 우리는 정관사 더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There was a princess. 공주가 있었다. 이때 princess는 처음 나온 공주죠. 자, 그런데 얘를 다시 받아줬을 때 이때는 이미 알고 있는 공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관사 더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the princess was ugly 이런 형태가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수식어에 의해서 제한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명사가 있죠. 그런데 어떠한 제한이 걸려서 특정한 것이 돼버리면 이때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되겠죠. 그때는 정관사 더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he guided the students of Miss Anna's. 그러면 이때 이 학생들은 오직 누구요? 네, 애나 선생님의 학생으로서 범위가 줄어들어 버리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정관사 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관사 더, 상황상 알고 있는 것,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받았을 때, 그리고 수식어에 의해서 범위가 제한되어질 때 사용이 된다라는 걸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요. 자, 정관사 뭐라고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정관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관사. 이것은 어떤 것이다? 예,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즉 불확정된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음 발음 앞에서는 어를, 그리고 모음 발음 앞에서는 언을 쓰는 게 기본이죠. 자, 이때 얘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인지문법적으로 뭘 나타내준다? 예, 처음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처음 소개하는 막연한 하나를 나타낼 때 바로 어나운을 쓴다는 거죠. There was a dog in the yard 라고 했을 때 들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이때 이 개는 아는 개인가요? 아니요. 처음 소개하는 개이기 때문에 dog이 사용이 됩니다. 또 처음 소개하는 막연한 한 종류, 즉 a kind of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He's a doctor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때 어는 a kind of doctor, 그가 일종의 의사야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나 on 혹은 더가 사용이 됐을 때 이게 수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일까요? 네, 바로 순서와 삽입입니다. 즉 똑같은 명사가 사용됐을 때 어나 on이 사용됐다면 이 명사가 처음 소개됐다는 얘기가 되어지고요. 다시 더가 사용이 되거나 뭐 지시사 this가 사용됐다는 건 그 명사를 이미 알고 있는 것 혹은 앞에 나온 명사를 다시 받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관사 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시는 관사가 없다라는 표시죠. 그래서 얘는 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무관사는 어디에서 사용이 될까요? 예, 무관사는 물질 명사, 다른 말로 질량 명사라고도 하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방울 하나에 물방울 하나를 더 더했다. 그럼 물방울 두 개가 되는 건 아니죠. 더 큰 물방울 하나가 되죠. 이런 것들을 물질 명사 혹은 질량 명사라고 부릅니다. 이때에는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water is important 이라고 했을 때 이때 water에는 관사가 붙지 않죠. 자, 또 한 가지 경우에는 어떤 때 사용이 된다? 예, 복수명사를 가리킬 때, 즉 여럿을 가리킬 때 관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catch are running 이럴 때 관사가 붙지 않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뒤에 수식어의 제한이 올 경우에는 특정한 놈, 즉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정관사 더가 붙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관사는 정관사, 부정관사, 그리고 관사를 붙이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을 잘 잡아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관사는 뒤에 오는 명사의 범위를 제한해 주는데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ime. 자, 무슨 뜻일까요?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간이라는 명사가 되어지죠. 그런데 a time 그러면 무슨 뜻이죠? 네, 이럴 때는 한때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되어버리죠. 또 the time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때는 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요. time에 s가 붙었을 경우, 네, time에 s가 붙었을 경우에 이때는 보통 명사가 돼서 횟수를 나타내주거나 아니면 배수를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처럼 똑같은 명사라 할지라도 관사가 붙음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정관사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야. 부정관사는 얘 처음 소개하는 거야. 무관사는 물질이나 복수명사에 사용이 돼 라는 개념을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시사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사, 지시사라는 건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것과 먼 것을 나타내는 게 있죠. 그래서 가까운 것은 우리가 this,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수일치입니다. 반드시 단수와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요. this, 그러면 반드시 복수와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this red pen, 단수형이 맞죠? these books, 이런 책들, 즉 가까이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that, 얘는 단수와 연결이 되어지고요. those, 얘는 반드시 복수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that book, 단수하고 연결됐죠? those colorful pencils. 자, 복수하고 연결이 되어졌죠. 그래서 가까운 것을 나타낼 때는 this, 그리고 먼 것을 나타낼 때는 that, those를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아주 쉽다고요? 그러면 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우리가 A, N, B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this로 하나는 받을 수 있을 거고요. 하나는 that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this, 뭐 that 이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요.
자, 하나는 전자는, 하나는 후자는 이런 뜻이에요. 자, 어떤 게 전자고 어떤 게 후자일까요? 네, this는 뭘 가리킨다고요? 네, 가까운 걸 가리킨다고 그랬죠? 이 this의 입장에서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가깝죠? 네, 당연히 B가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this는 무슨 뜻? 네, 후자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that은 뭘까요? that은 당연히 먼 걸 가리키니까 앞에 있는 이 A를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얘가 오히려 무슨 뜻이다? 네, 전자는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그 의미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실제로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영어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써버리면 용어고 뭐고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이번에는 소유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격은 누구의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얘는 누구의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인칭대명사에서 소유격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꼭 좀 기억을 해 주실 것은 소유격은 반드시 뭐다? 네, 형용사다. 인칭대명사에서 사용이 됐다고 해서 얘가 절대 대명사가 아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Her beautiful daughter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반드시 소유격이 나오면 뒤에 뭐가요? 네, 명사가 반드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is a quiet student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인칭대명사는 다 대명사가 맞지만 소유격은 형용사이다 라고 꼭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이야기를 하면 소유격이 오면 반드시 뒤에 뭐가 이어진다? 그렇죠. 네, 명사가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칭대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름에는 도대체 어떻게 소유격을 만들까요? 우리가 이런 걸 만들고 싶을 때는 뒤에 뭘 붙인다? 예, 어포스트로피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름이 해필 뭘로요? 네, s로 끝이 났어요. 이렇게 s로 끝이 나면 스스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요? 예, 발음상 어렵죠? 그래서 그때는 뭐만 붙인다? 네, 어포스트로피만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뭘 붙인다고요? 예,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름이 제임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는 s로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퍼스트로피만 붙여서 소유격을 나타내 줍니다. 자, 이것으로써 관사, 지사, 소유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얘네들은 사이가 아주 나빠요. 그래서 절대 같이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즉 관사, 지사, 소유격은 함께 쓰이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수량어는 한정사 두 번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